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총판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우주라고 합니다. 오늘 윈도우즈 10 관련해서 윈도우즈 10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원격 지원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윈도우즈 10 홈이나 프로 버전 혹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면 윈도우즈 10 홈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랑 비슷한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에듀케이션 버전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윈도우즈 10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리고 윈도우즈 10에서 지원되는 기능들, 그리고 윈도우즈 10 지원되는 기능들 말씀드리고,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이 윈도우즈 홈이나 아니면은 다른 윈도우즈 10 버전보다 다른 점이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윈도우즈 10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원격 프로그램 같은 거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즈 10에서 바로 원격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윈도우즈 버전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버전이 홈인지 아니면 프로인지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인지 에듀케이션 버전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뭐 OS 버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윈도우 10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학교 오피스 365나 그런 걸 사용하실 때 학교 도메인 레코드 값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 365를 아마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뭐 도메인을 등록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도메인의 뭐 레코드 값이 어떻게 되고 어떤 레코드 값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레코드 값이 왜 필요하고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왜 윈도우즈 10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윈도우즈 10에는 지금 보시는 이 4개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에는 이 4개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가장 먼저 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라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비트라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드디스크, 선생님들 PC나 그런 곳에 보시면 디스크 쪽에 C 드라이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C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암호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암호화가 왜 암호화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 비트라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암호를 최초에 PC를 키셨을 때, 전원을 키셨을 때 비트라커의 암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윈도우즈 암호를 입력하는 2번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보안적으로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심에 있어서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아니면 어떤 PC가 고장이 난다라고 했을 때 비트라커 통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암호화 시키신 다음에 PC가 고장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옮기려고 하셨을 때 이 비트라커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다른 뭐 장치에, 외부 장치에 연결을 해서 그 암호화만 해제해 주시면 동일하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분실하더라도 그 하드디스크를 외부 장치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 뭐 시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트라커 기능을 통해서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해서 더 높은 보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트라커는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된 기능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하셔서 비트라커 이제 사용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래커를 뭐 사용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비트래커 사용 방법이 만약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뭐 문의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은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만으로 뭐 사용할 수 있지는 않지만 오피스 365나 아니면은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시면 뭐 애저 AD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저 AD가 아니라 이제 인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그런 디바이스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디바이스마다 뭐 여러 가지 개인별로 혹은 그룹별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뭐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눠주게 되더라도 뭐 필요한 권한이나 혹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디바이스를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좀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솔루션은 이제 뭐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약간 별도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은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문서나 아니면은 어떤 뭐 파일이나 그런 게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한 문서들이 임의로 외부로 복사되거나 아니면은 이 문서가 뭐 다른 곳에 뭐 유출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 자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생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LTSB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윈도우즈 10 홈이나 프로를 사용하게 되시면 18개월에서 아니면 30개월 정도의 이제 EOS라고 하는데 엔드 오브 서포트라고 해서 보안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이제 10년까지 엔드 오브 서포트 이 EOS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버전에서 뭐 별도의 OS를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뭐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최대 10년까지 EOS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이런 우려 없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좀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윈도우즈 에듀케이션하고 이제 윈도우즈 10 홈 그리고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에서 각각의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우측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든 기능이 다른 윈도우즈 홈이나 뭐 프로 버전보다 다 모든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절반 가까이 뭔가 이제 교육용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든가 비트라커라든가 그리고 뭐 크리덴셜 가드라든가 장치 가드, 뭐 비즈니스용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은 이제 모든 기능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하면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윈도우즈 10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뭐 혹시 추가라도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윈도우즈 10 홈이라던가 프로가 설치된 학교 디바이스에서 이제 보시면 에듀케이션용 이제 라이센스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려운 작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 키값을 받아서 이제 버전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해서 뭐 별도의 비용이나 아니면 과금이 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뒤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담당 파트너사, 이제 제가 뒷페이지에 정보를 적어놨는데,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 나왔을 때도 보시면 뒷페이지에 정보도 있고,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파트너사에서 네, 이제 글로온 INS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라이센스 키값을 문의하셔서 그럼 이제 그쪽 파트너사에서 키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그 라이센스 키값을 받아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상세적으로 좀 절차를 이제 제가 스크린샷 형태로 좀 떠났는데, 그 스크린샷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담당 파트너사 정보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시 교육청 담당 파트너사는 지금 글로온 INS고, 보시면 이 정보 따라서 문의 전화를 하셔서 뭐 전화를 하셔가지고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라이선스 키값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은 네, 라이선스 키값을 전달해 주실 거고, 아니면 전화가 아니더라도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라이센스 키값 전달해달라고 하시면은 네, 받으실 수 있고, 이제 그 받으신 키값으로 네,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진행 절차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크린샷으로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가 일단 VM으로 제가 일단 저 윈도우즈 10 홈 버전이 따로 없어서 제가 VM을 예전에 이제 받은 자료들인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윈도우즈 시작 버튼키 있잖아요. 그 버튼키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키를 누르시고 버튼키 눌러 보시면 이제 설정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설정 버튼을 통해서 이제 눌러 주시면 네, 이제 저희 설정 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장치, 뭐 네트워크, 인터넷, 개인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지금 이제 예전 버전이다 보니까 업데이트 및 복구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요즘 조금 최신 버전이면은 업데이트 및 보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업데이트 및 보완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및 복구라고 되어 있으시면 네,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이제 그 좌측에 정품 인증이라고 하는 이제 탭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정품 인증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윈도우즈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홈, 윈도우즈 10 홈, 혹은 뭐 윈도우즈 10 프로, 혹은 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이런 버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품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버전이 이제 윈도우즈 10 홈 혹은 윈도우즈 10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면 그 하단에 이렇게 제품 키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제품 키 변경을 클릭하셔서 글로온 INS로부터 이제 라이선스 키를 받게 되신 그 라이선스 키를 보시면은 이제 뭐 하나의 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런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팝업 창에 얘를 눌러서 진행하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창으로 제품 키 입력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 키 입력하는 칸에 전달 받으신
이제 라이선스 키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시면은 이제 네, 이렇게 라이센스에 대해서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윈도우즈 10 홈이나 프로 버전에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작 버튼만 누르면 정상 이제 뭐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에서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버전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파란 창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완료라는 팝업창과 함께 뭐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두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윈도우즈 10 홈에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이 적용이 됐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시면 이 첫 번째 절차부터 진행해서 뭐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 업데이트 복구, 업데이트 보안 눌러서 정품 인증 탭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즈 10 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업그레이드 절차 진행 후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진행해 보시면 정품 인증을 눌렀을 때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으로 이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이 확인이 되면 네, 정상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나 제가 윈도우즈 10의 좀 이제 좋은 점, 장점,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윈도우즈 10에서 이제 윈도우즈 10끼리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바로 원격 지원을 하고 혹은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뭐 별도의 설치나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학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시라도 뭐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쉽게 윈도우즈 10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윈도우즈 10에서 이 원격 지원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빠른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빠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빠른 지원의 이제 좀 장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빠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 솔루션 뭐 아니면 팀즈 같은 것을 보시면 이제 뭐 화면 공유하고 뭐 제어권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빠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팀뷰어, 뭐 리모트 뷰어, 팀즈 아니면 뭐 구글 클래스룸, 뭐 줌 이런 것처럼 뭐 화상회의 솔루션처럼 뭐 제어권을 요청하고 제어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바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하시거나 뭐 실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지원 기능은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10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바로 그냥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계시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빠른 지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10 뭐 시간이나 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네, 언제든지 이 빠른 지원 기능을 통해서 원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을 받으시거나 네, 둘 중에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별도의 뭐 계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원격을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격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제 간단한 코드 6자리 코드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네, 원격 연결을 통해서 서로 원격 지원이나 원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격 지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원격 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양쪽 모두 다 사용을 가능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지원을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문제점을 봐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PC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뭐 어떤 유지보수 업체에서 원격을 봐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클릭을 통해서 원격을 받을 건지 원격을 할 건지 지원을 할 것인지 선택만 해주시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을 만약에 직접 이제 하시는 입장,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원격을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오피스 365 계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한 번은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이제 권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권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권한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화면 보기에 대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그 원격하는 혹은 원격 받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뭐 마우스 입력뿐만이 아니라 화면 뭐 PC를 종료하고 작업 관리자를 켜고 뭐 화면에 별도 작업을 한다던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뭐 이런 모든 권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한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화면 보기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화면 보기라는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뭐 마우스나 키보드 그러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제어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해당 화면에 대해서만 보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시겠죠. 근데 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통화를 하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빠른 지원에서는 메시지 채팅 기능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그 간단한 메시지 창을 통해서 어떤 거를 뭐 실행시켜 달라 혹은 로그인을 해달라 이런 말들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러쉬 툴이라고 해서 저희가 화면에 파워포인트에 저희 이렇게 포인터 하듯이 해당 원격을 받는 사람 화면에 이렇게 브러쉬 툴로 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거나 뭐 이걸 실행시켜 달라 혹은 어떤 거를 뭐 종료시켜 달라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이제 실제로 제가 스크린샷을 좀 떠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보면서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빠른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빠른 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뭐 혹시 다른 타 솔루션처럼 혹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모두 이제 윈도우즈 10만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비용이나 설치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빠른 지원 기능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빠른 지원 기능은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윈도우즈 10에 보시면 저희 좌측 하단에 이제 시작 버튼 있잖아요. 시작 버튼이나 아니면 그 검색창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 빠른 지원, 빠른 띄고 이제 빠른 띄어쓰기 하나하고 지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빠른 지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앱이죠. 프로그램이죠.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빠른 지원 앱이 실행이 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절차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직접 좀 스크린샷을 떠놓은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빠른 지원 사용 절차인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서 보시는 화면이고 제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가려놨고 보시면은 저희 좌측 하단에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검색창이 있고 시작 버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검색창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빠른 지원, 빠른 이제 띄어쓰기 하나하고 지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빠른 지원 앱이라고 해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모니터 모양으로 된 앱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앱을 그냥 바로 클릭을 하셔서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이 세 번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받으실 수도 있고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지원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이 다른 사람 지원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고요. 이 파란색 버튼을, 이렇게 다른 사람 지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빠른 지원이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로그인 버튼,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로그인 화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통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가장 첫 번째는 로그인 하신 계정에 대한 정보. 지금은 저는 회사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했습니다. 네, 로그인 하신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름, 이런 것도 같이 표시가 되실 거예요. 여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보안 코드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코드가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보안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 보안 코드를 전달해 주시면, 보시면 이 세 번째 화면에 보시면 이 세 번째 스크린샷에서 보시면 지원받기 하고 이제 도우미 코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도우미 코드 안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 보안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하는 방법도 그냥 보안 코드 이 숫자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보안 코드가 10분 안에 입력을 해 주셔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10분이 지나시게 되면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 다른 사람 지원 버튼을 다시 누르셔서 다른 보안 코드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네 번째 하단에 보시면 뭐 클립보드로 복사, 전자메일 보내기, 지침 제공, 뭐 취소하고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립보드로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보안 코드를 그냥 단순하게 복사해서 바로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저 보안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자메일 보내기는 말 그대로 다시 또 저 보안 코드를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별도의 메일을 뭐 작성하실 필요 없이 바로 저 보안 코드를 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지침 제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사람이 한 번도 이 빠른 지원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연결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저 지침 제공을 눌러보시면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 안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받는 사람이라면 저 지침 제공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서 보안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취소하고 다시 시작 버튼이 있는데, 혹시라도 뭐 보안 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서 뭐 다른 사람이 보안 코드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안 코드는 10분 동안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10분이 지나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보안 코드가 만료가 돼서 보안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그때 바로 이제 이 취소하고 다시 시작을 통해서 취소하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3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3번 화면에서 누르시면 다시 보안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보안 코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지원하기에 대한 사용 절차인데, 이제 사용자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까 이 네 번째 항목에서 보셨던 보안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 공유 권한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권한 혹은 화면 보기 두 가지 권한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화면 보기나 모든 권한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6번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유받은 화면에서 원격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빠른 지원이라는 앱과 함께
뭐 사용자 모드에 대해서 관리자, 지금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이 상단에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화면은 지금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고, 보시면은 만약에 빠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모니터가 뭐 2개다, 혹 다중 모니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니터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 1번 모니터를 내 화면에 띄울 것인지 아니면 2번 모니터를 내 화면에 띄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주석 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목이 네, 주석 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브러쉬,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화면에 뭐 입력하시고 아니면 화면에 뭐 그리시고 하실 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기능을 누르시면 저희가 펜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펜을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글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 버튼은 이제 실제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는 버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른 지원에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명령 채널 설정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도록 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원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서로 메시지 채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해달라는 뭐 말씀이나 혹은 어떤 부분을 뭐 로그인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말 그대로 PC를 다시 시작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PC를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 작업 관리자에 대해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중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면의 공유에 대해서 잠깐 일시중지 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 공유 원격 지원에 대해서 종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 명령 채널 설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지원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서 이 지원을 받는 절차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지원 앱을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서 검색창에서 이제 빠른 지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빠른 지원 받기 사용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 번째 페이지, 이제 세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도우미 코드, 아까 저희가 보안 코드를 공유했잖아요. 이 보안 코드를 지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이 도우미 코드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도우미 코드 안에 6자리의 이제 코드를 입력을 받아서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파란색의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모든 권한을 갖고 하게 될지 아니면 화면 보기에 대해서 설정을 할지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이제 허가하실지 혹은 취소하실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신 데이터 열람이나 뭐 필요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상대방이 열 수도 있고 파일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취소해서 다시 화면 보기 권한으로 요청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권한 허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방이 파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이제 권한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다섯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화면 공유가 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어떤 화면을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 노란색 선으로 제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 선이 이 표시된 화면이 현재 상대방에게 공유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빠른 지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빠른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앱에 보시면 이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뭐 하이손, 하이리 이런 약간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좀 의사소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를 일시 중지하는 기능도 당연히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데이터가 담겨 있는 파일이나 이런 걸 열려고 할 경우에는 이 빠른 지원에서 X 버튼을 바로 눌러서 중지하시면은 네, 화면 공유에 대해서도 이제 원격에 대해서도 중지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원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빠른 지원 이제 기능을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윈도우즈 버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윈도우즈 버전 확인 관련해서 잠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품 인증 들어가서 뭐 윈도우 버전이 어떻고 뭐 윈도우즈 10 홈인지 뭐 윈도우즈 10 프로인지 혹은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인지 이런 버전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한 윈도우즈 버전 확인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윈도우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윈도우즈 10 홈, 윈도우즈 10 프로뿐만 아니라 OS가 어떤 버전으로 빌드가 되는지 되게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게 많은데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절차들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윈도우즈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이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네, 설정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설정창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 혹은 뭐 업데이트 및 뭐 기록 이런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설정창에서 윈도우즈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좌측 탭에 뭐 집중 지원, 전원 및 절전, 배터리, 저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정보라고 하는 이제 탭이 있습니다. 이 정보 탭을 눌러 보시면 현재 장치에 대해서 뭐 이름도 나오게 되고 뭐 장치 아이디가 어떻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말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즈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프로, 지금 저는 윈도우즈 10 프로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즈 10 프로 혹은 윈도우즈 10 홈, 만약에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즈의 버전, 뭐 2004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뭐 20H2 뭐 이런 버전이 적용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날짜, 그리고 뭐 OS 빌드 버전 과 같은 이제 좀 윈도우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정보 또는 버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바로 그 뭐 정품 인증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윈도우즈 버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방법을 통해서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방금 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절차들이 여러 절차가 섞여서 이제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 말고 이번에는 윈도우즈 버전을 정말 좀 간편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검색창이 있는데 이 뭐 검색창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제 저희 윈도우즈 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뭐 좌측이랑 우측에 보시면 하나씩 보통 있으실 텐데 그 윈도우즈 키를 누르면서 같이 이제 기억 또는 뭐 R키라고 되어 있는 키를 동시에 같이 누르시면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에 이 조그맣게 실행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팝업 창이 제가 보시면 윈도우즈 키 플러스 R키라고 해놨는데 이 조그맣게 실행창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거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조그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검색창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냐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미지에 보시면 단어도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WINVER이라고 해서 윈 버전이에요. 윈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윈도우즈 버전을 간단하게 줄여 놓은 거죠. 그래서 윈벌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이 아래쪽 검색창에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키 검색창까지 가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윈도우즈 키랑 R키랑 동시에 누르셔서 나오는 그 조그만 팝업 창에 윈도우즈 버전을 줄인 이 윈벌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네,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설정창 들어가서 뭐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 버튼 눌러서 뭐 어디 정보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사양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좀 더 간편하게 바로 윈도우즈 버전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똑같이 윈도우즈 10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2004 버전으로 되어 있죠. 2004 버전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OS 빌드 버전에 대해서도 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 10 프로라고 또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윈도우즈 10 홈,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즈 뭐 디바이스나 이런 게 어디서 관리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간편하게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이제 학교 도메인 레코드 값을 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10이랑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긴 한데 오피스 365를 아마 사용하시다 보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뭐 오피스 365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요청을 하신다거나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도메인 레코드 값을 등록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도메인 레코드 값이 어떻게 확인하는 거고 이게 도메인이 정확히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도메인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같은 곳에 사용되는 이제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www.naver.com 이런 게 바로 그냥 도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디모아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뭐 www.dimoa.co.kr 이런 주소들이 이제 도메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학교에서 이제 학교 도메인 주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dimoa.ac.kr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시겠죠. 아니면 ms.kr, 뭐 hs.kr, 뭐 es.kr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도메인 레코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뭘까라고 하시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오피스 365를 아마 이제 뭐 처음 사용하게 되시는 학교나 아니면은 오피스 365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인터넷 주소가 변경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주소에 대해서 다시 뭐 오피스 365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오피스 365를 처음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오피스 365를 통해서 학교 메일 서비스도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레코드 값이라는 것을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레코드 값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홈페이지 주소에 aa.ac.kr 이런 주소가 있는데
그 도메인을 이제 그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보시면 뭐 가비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인터넷 이제 뭐 도메인 호스팅, 뭐 아이네임즈, 가비아 이런 곳에서 도메인을 보통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은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일괄적으로 좀 제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쪽에서 결국에 도메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사용자가 막 이렇게 도메인을 막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 거를 막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메인 소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 이제 도메인 레코드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별도로 도메인을 관리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이네임즈 아니면 가비아 쪽에서 별도로 뭐 비용을 내시면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학교의 뭐 전산팀이나 아니면 학교의 그 도메인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 도메인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오피스 365에서도 이제 그 도메인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dmoa.onmicrosoft.com 이런 주소가 아니라 학교의 이메일을 가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www 예를 들어서 dmoa.co.kr 이런 주소의 이메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이메일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레코드를 사용하고 확인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쪽에 저희가 뭐 도메인 레코드를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메인 레코드 등록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쪽에서 이제 쉽게 좀 도메인 레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 레코드 확인하는 방법인데 도메인 레코드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레코드 확인하는 방법은 보시면 가장 이제 똑같습니다. 좌측 하단에 검색창에 보시면 이제 CMD 영어로 그냥 CMD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이렇게 빨간 박스로 지금 제가 쳐놨는데 이제 앱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이 보이실 건데 그 앱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명령어를 하나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복잡한 명령어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뭐 ns lookup 뭐 띄어쓰기 한 칸하고 뭐 타입은 all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도메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명령어 중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IP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 레코드의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txt 레코드에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로 하시면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도메인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코드 형식이 사실 텍스트 아니면 메일 서버는 이제 MX 레코드 값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NS lookup 타입을 all이 아니라 txt로 하시게 되면은 txt 레코드 값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타입을 MX라고 하시면 MX 레코드 값도 레코드 값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좀 편의를 위해서 그냥 all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ns lookup 띄고 type all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서버가 어떻고 IP 주소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조그맣게 나와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제일 밑에 이 조그맣게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하나 조그맣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입력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레코드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특정 학교에 이제 레코드 값이다 보니까 제가 지워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가장 상단에 보시면 이 좌측에 조그마한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화살표 모양 쪽에 입력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학교 주소, 학교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dimoa.co.kr, dimoa.co.kr 뭐 이런 주소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 뭐 초등학교.es.kr 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그 주소를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 도메인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산 담당자 분한테 뭐 이런 레코드 값을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완료됐다라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면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하고 나서 그 뒤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영어로 지금 막 영어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 좀 텍스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MX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MX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모 박스인 텍스트라고 하는 네모 박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도메인 소유권 이제 도메인 확인에 주로 사용되는 레코드는 txt 레코드 값이기 때문에 가장 하단에 보이시는 저 text 텍스트 값이 이제 txt 레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 365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저 예를 들어서 dimoa.co.kr의 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 텍스트 값으로 이제 이 도메인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메인 확인 소유를 위한 오피스 365에서 이제 랜덤으로 텍스트 값을 주게 됩니다. 이 텍스트 값을 너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도메인 레코드에 등록하라 라고 하게 되는데 그 등록 절차를 거치면은 보시면 아래처럼 이제 텍스트는 뭐 V는 SPF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임의의 텍스트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텍스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 저 도메인의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네모 박스에 MX Preference라고 하는 저 MX 레코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메일 서버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보통 학교 메일을 이제 웹메일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오피스 365도 메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오피스 365 이메일을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학교 만약에 도메인 레코드를 확인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뭐 MX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저 Preference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서버를 예를 들어서 뭐 구글도 쓰고 아웃룩 이제 오피스 365 아웃룩도 쓰고 뭐 다른 서버도 쓰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국 1, 2, 1, 2 뭐 이렇게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1로 지정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 서버는 구글 혹은 뭐 아웃룩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메일 익스체인저에 만약에 구글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구글 거를 사용을 안 하시고 뭐 아웃룩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 MX 레코드 값이 변경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뭐 1인데 익스체인저가 뭐 outlook.com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똑같이 MX 레코드 값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365에서 이제 랜덤으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랜덤으로 제공된 MX 레코드 값을 저희가 선생님께 전달을 드리면은 그 MX 레코드 값을 이제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피스 365의 이메일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레코드는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이제 홈페이지 주소, 학교 이제 메일 주소, 이제 계정 같은 거에 보시면은 뭐 onmicrosoft.com의 형태가 아닌 뭐 dimoa dimoa.co.kr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의 레코드를 도메인을 소유 절차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 도메인 레코드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혹시라도 뭐 오피스 365라던가 아니면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라이선스 키나 이런 부분들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울시 교육청 담당 파트너사인 이 글로온 INS 쪽에 보시면 이 문의 전화번호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질문이나 뭐 라이선스 키나 그런 거 문의하시면 이쪽에서도 답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쪽 통해서도 같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